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편 전자금융에 대한 부분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전자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라고 물어봤어요. 자, 1번 창구에서 이루어지던 금융 서비스를 컴퓨터나 전자통신, 그죠? 이런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하는 것을 전자금융을 한다. 이게 맞는 얘기고요. 전자금융으로는 주로 인터넷 뱅킹, 펀뱅킹, 모바일 뱅킹 등이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고객이 은행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근데 그 반면에 해커로 인한 정보 유출, 이런 보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예, 맞는 얘기고요. 전자금융의 4단계는 PC뱅킹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자금융 단계 이 부분이 틀렸는데요. 그거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자금융은 1단계. 1단계는 계정계에 온라인 하였죠. 하가 되는 거고, 자, 2단계의 경우는 정보계에 온라인 하가 되고요. 3단계가 바로 PC뱅킹이죠. 이게 이제 PC뱅킹. PC뱅킹이 지금과 다른 부분은, 인터넷 뱅킹과 다른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는 PC뱅킹 전화선으로 연결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를 하고 있다가 집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이제 끊기는 옛날 얘기인 거죠.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고요. 4단계가 바로 인터넷망을 통한 인터넷 뱅킹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이제 이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자, 그러면 2번. 제가 이제 본 교재를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전적으로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급인이다라고 얘기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돈이 나간다는 얘기는 입금 계좌가 아니라 무슨 계좌가 되는 거예요? 출금 계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금 계좌의 명의인이 바로 지급인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급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취인이다라는 얘기는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입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금 계좌의 명의인은 이게 이제 수취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5번은 서로 뒤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거래 지시를 보도록 할게요. 거래 지시라는 건 뭐냐? 이용자가 바로 고객이에요. 이용자가 은행에게 개별적인 전자금융 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거. 그게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건 맞는 얘기고. 전자적 장치는 뭔가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도구라는 얘기는 결국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현금 자동 지급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돈을 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서로 바뀌었죠. 얘네들은 서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체 정보, 지금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주로 지문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홍채라든가, 뭐 정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생체 정보나 이용자 번호 이런 것들은 접근 매체, 즉 보안에 관련된 것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번하고 4번 서로 바뀌었고, 1번하고 5번 서로 바뀌었고, 결국은 바르게 연결된 것은 2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다음 중 수취인의 지급 지시에 따라서, 수취인의 지급 지시에 따라서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일반적으로 계좌가 있으면, 자, 계좌에서 계좌로 가는데 돈이 나가는 계좌는 지급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상적인 흐름은 지급인의 계좌에서 수취인의 계좌로 가는 게 맞겠죠. 돈을 보내고 돈을 받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 바로 계좌이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에서 보게 되면요, 누가 지급 지시를 내리냐면 지급인이 아니라 수취인이 내려요. 즉 지급인이 이렇게 있고 수취인이 있는데, 수취인이 지급 지시를 내려가지고 지급인에게서 빼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심이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추심이체가 되는 거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냥 CD기라든가 ATM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냥 보낼 수가 있죠. 이런 기계를 사용을 해서 수취인에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계좌 송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계좌 송금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예약에 의한 건 미리 예약을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설명을 한 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 추심이체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추심이체에 대한 설명이다. 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이용자나 거래 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보안에 관련된 거잖아요. 보안에 관련된 거니까 이건 접근 매체에 해당되는 걸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그다음에 공동인증서, 그리고 이용자 번호, 비밀번호 이런 건 다 보안과 관련된 건데 자동 입출은 기계인 거죠. 이건 바로 전자적 장치가 되는 거니까 얘만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텔레뱅킹을 보도록 할게요. 전자금융에서는 텔레뱅킹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이거와 이제 좀 다른 업무적인 내용 구분해가지고 여러분이 모바일 뱅킹이라든가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뭐 펀뱅킹, 뭐 스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텔레뱅킹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자세히 볼 텐데요. 텔레뱅킹 설명을 바르지 못한 것은 하면서 1번 온라인 계좌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즉, 텔레뱅킹의 경우에는 대상이 누가 되느냐? 누구나 가능해요. 개인이건 기업이건 상관이 없는 거죠. 개인도 되고 기업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텔레뱅킹을 하게 되면 입출금이, 그러니까 내가 돈을 넣고 빼는 게 자유로워야 되니까 온라인 통장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나 가능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텔레뱅킹 하겠다라는 걸 신청을 해야 그래야지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개인의 경우는 당연히 본인이 와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겠죠. 본인이 신청을 하게끔 됩니다. 자필 서명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고요. 비밀번호 설정도 본인이 하는 거죠. 다만 개인의 경우에 대리인이, 특히 법정 대리인이 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이거 어떨 때라고 얘기했냐면 미성년자일 경우죠. 뭐 애가 와서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부모가 와야 되겠죠. 이런 경우만 대리인이 해당이 되는 거고, 기업의 경우는 당연히 대리인이 허락이 되겠죠. 큰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 직접 와가지고 계좌를 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대리인이 된다. 본인도 되고 대리인도 된다라는 얘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텔레뱅킹을 할 때 아까 제가 이제 보안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 전자식 카드로 주로 많이 주는 것이 뭐냐면 은행당 하나가 주는 게 시크릿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이제 은행별로 주는 거죠. 은행별로. 그래서 내가 뭐 A은행, B은행 이렇게 있으면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크릿 카드가. 그 다음에 OTP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OTP 카드의 경우는 시크릿 카드보다 훨씬 더 보안이 잘 되기 때문에 이 OTP 카드는 전 금융기관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등록만 하면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은 보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인 일단 이렇게 봐두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문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할 거는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의 경우에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 네,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회를 하는 경우는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 틀린 거죠.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개인은 원칙적으로 대리인 신청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법정 대리인 결국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잖아요. 이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법인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개인이 실명 확인 증표를 확인한 지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뭐가 되냐면 2번이 되는 거죠. 2번이 틀렸다라는 얘기고요. 업무처 절차 좀 바르지 않은 것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개인 기업이 본인 신청을 하는데 이 개인은 둘이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동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 대표의 경우에는 둘 다 와야 돼요. 대표자 전원에 본인 확인 및 연소의 신청서를 받는다. 이게 맞는 거고요. 신청서는 금고에 보관한 단 1회 또는 1일 이체 한도를 초과한 운영을 할 때는 영업전장인 결제를 받은 후에 전산을 보관해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고, 아까 제가 이제 시크릿 카드라든가 OTP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보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끔가다 비밀번호 우리 설정하는 거 너무 많으니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업체 종류에 따라서 내가 몇 번까지 봐주냐 이런 건 좀 다르긴 해요. 예를 들어 시크릿카드는 뭐 5회라든가 OTP는 10회라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오류가 계속 나게 되면 딱 멈춰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영업정에 와가지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비밀번호 오류로 자동 전이되고 해제할 때는 직접 영업정을 반문 신청해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고요. 시크릿 카드는 은행별로 제가 하나씩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용 매체별로 종류로 달리하지는 않아요. 뭐 텔레뱅킹용 따로, 뭐 인터넷 뱅킹용 따로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재바꾸할 때도 역시 영업적인 고객이 내점해야 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OTP 발생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크릿 카드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안이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1등급, 내가 이제 이체 한도가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거든요.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한 번 이체를 할 때, 즉 1회 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를 이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1회일 때도 있고 2를 이체도 있는데, 요 이체 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등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 텔레뱅킹이다라고 했을 때, 텔레뱅킹의 경우 내가 1등급 보안 자격증을 갖고 있게 보안이 되면, 그렇게 되면 1회 이출 한도는 5천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1일은 5배가 됩니다. 그래서 2억 5천이 되는 거죠. 만약 내가 인터넷 뱅킹이다라고 하게 되면 텔레뱅킹보다는 2배가 돼요. 그래서 1회에 1억이 되는 거고요. 1일은 5억이 되는 거죠. 근데 2등급은 1회건 1일인 건 상관없이,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다 상관없이 다 똑같이 그냥 1천만 원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1천만 원만 가능하다. 다 똑같이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좀 1등급을 받는 게, 예를 들면 내가 뭐 집을 좀 거래한다든가 좀 큰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될 때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 1등급의 이체 한도를 원하는 경우는 개인은 OTP 발생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예, 맞아요. 그리고 각 은행별로 OTP 발생기를 사용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 금융기관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3번이 틀렸고, 기업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OTP 발생기를 사용해야 하는 거고요. 방금 얘기한 대로 인터넷 뱅킹 보안 1등급 이체 한도는 1일 5억 원이고 2등급 이체 한도는 1일 1천만 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텔레뱅킹 설명을 바르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개인이나 기업 누구나 온라인 예금이 있고 영업자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법인 고객 신청 시 대리인 신청 시에면 법인 인간과 법인 인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예, 요게 틀린 거죠. 자, 왜냐면 우리가 개인 고객일 때도 항상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명 확인 증표를 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법인의 경우에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법인 인간과 법인 인간 증명서이기 때문에요. 대리인이건 고객 그 개인 본인이건 상관없이 이거는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서류가 되는 겁니다. 시크릿 카드는 다른 영업자에서 교부가 가능하다. 예, 맞고요. 우리가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한 명을 보냈는데 안 보낸 줄 알고 또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 계좌에 동일금이 중복돼서 입금된 경우가 있으면 이때는 계좌 이체 취소나 자금 마련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외에는 사실 취소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OTP 발생기 이용 고객은 인터넷 전화로도 텔레뱅킹 이용이 가능하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PC통신망이나 밴망을 이용하는 것을 PC뱅킹이라 하고요.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것을 인터넷 뱅킹이라고 합니다. 이게 3단계, 이게 4단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뱅킹을 하게 되면 업무 처리 비용이 크게 감소가 되죠. 간단해지니까. 감소한 장점을 가진다. 예, 맞고요. 환전이라든가 외화송금, 현금 서비스, 거치인 예금, 신고 가입, 연금보험 가입 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인터넷 뱅킹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고요. 고객 흡인력과 경쟁적인 상품을 갖춘 금융기관으로 고객이 집중되는 현상은 완화가 아니라 이렇게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갖춘 금융기관은 당연히 고객이 집중되겠죠. 네, 그래서 요게 틀렸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독자적으로 시스템 사용하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구축을 해놨던 뱅크타임 같은 거는 이제 그냥 백업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우리가 보안을 위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인증서들이 있어. 은행이 이제 파악하는 그런 인증서들이 있는데, 공동 인증서, 그 중에서 이제 공동 인증서에 대한 수수료를 좀 보도록 할게요. 공동 인증서에 대한 수수료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공동인증서가 있고요. 하나는 범용, 다 되는 거죠. 증권 뭐 이런 것도 된다는 얘기예요. 범용으로 써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일 경우와 기업일 경우 수수료가 다르게 되는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딱히 돈을 내거나 하지 않아요. 은행이나 보험용은 그냥 무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범용으로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4,400원을 이용료를 내게 되고요. 기업의 경우는 내가 은행보험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4,400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범용으로 하겠다 하게 되면 11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범용 공동인증서에 대한 수수료라고 물어봤는데 기업 고객을 물어봤으니까 5번 11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 고객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자금을 수납하거나 무통장 입금 건수의 다량으로 입금자 관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업 전용 자금이체 서비스죠. 그러니까 기업의 경우는 사실은 뭐 월급도 줘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보험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자동이체로 받아야 되고 보험도 지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거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은행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펀뱅킹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게 바로 펀뱅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펀뱅킹의 이점이 있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의 이점이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자금 수담이랑 지급을 위한 모기지 유치하기가 쉽겠죠. 예, 이건 은행 입장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수입이 증대를 합니다. 역시 이것도 은행 맞고요. 자금 관리를 위한 비용 절감, 그리고 창구 업무량 경감. 자, 자금 관리를 위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은 이건 기업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기업의 입장이 되는 거고요. 창구 업무량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건 은행의 입장이고요. 자금 관리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거래 이전의 계약효과가 높아진다. 예, 이건 은행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은행 입장에서의 이점이 아닌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의 의점은 자금 관리를 위한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간에 대한 절감도 될 거고요. 그죠? 비용 절감도 되고 당연히 시간 절감도 되고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부분도 역시 전략이 될 거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펀뱅킹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펀뱅킹 벤망이란 은행과 기업 간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전용선이 아니고요. 이건 이제 부가가치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맞는 거죠. 그래서 주로 보험회사나 대기업이나 다단계 판매회사 등이 이용을 하고요. 여러 계좌로 입금되는 각종 대금을 한 계좌로 직급해주는, 이렇게 직금이라는 말이 모아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도 당연히 하게 되고요. 자금의 이동이 자주 있는 기업을 위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이전시키는 서비스예요. 얘는 정말 서비스다라는 얘기고요. 기업의 경우 펀뱅킹을 통해서 시간이나 인력 비용을 절감시키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저건 있다. 예, 많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업무를 봤는데요. 보도록 합시다. 지정된 출금 계좌에서 여러 수취인 계좌로 송금을 하죠. 계좌 송금하고 그 결과를 전송하는 펀뱅킹의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출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금 지급이 되는 거죠. 자금 지급 이체 업무. 아까 제가 자금 지금이라는 거는 모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런 업무를 했다든가 자동 계좌 이체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실시간 자금 관리 업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출금 계좌에서 수취인 계좌로 송금을 하는 거니까 자금 지급 이체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스쿨뱅킹이에요. 아까는 기업이었지만 이번엔 학교가 되는 거죠. 학교 벤망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은행이. 이걸 스쿨뱅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장점은 당연히 어린이들이 현금 소지를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그런 부담이나 위험 해소합니다. 이게 맞고요. 그리고 교사들이 돈을 걷지 않아도 되니까 교사들의 수납 업무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납자에 대한 관리도 이 이체 내용을 쭉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쉽겠죠. 훨씬 더 쉬울 거고요. 은행원들의 상고 업무량도 당연히 어때요? 증대가 아니라 감소가 되겠죠.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신고 교육 확대 이런 부분은 맞다.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CMS 공동망이에요. 아까 저희가 이제 펀뱅킹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펀뱅킹이라는 것은 기업과 한 은행, 기업과 은행 간에 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은행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래들에 대해서 주로 하게 되는 것이 이제 펀뱅킹이 되는 건데, 이 기업이 하나의 은행하고만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객들에게 여러 계좌를 갖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기업이 당타인 간에 당타인 간에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공동망, 금융결제원이 주관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CMS 공동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은행이 아니라 금융결제원이 주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1번에 이 기업이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당행, 타행 등의 출금 및 입금을 할 수 있는 보다 넓은 범위의 서비스에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금융결제원이 운영하지만 금융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일괄 자금이체 시스템에 맞는 얘기고요. 그 한 개 회사 일대 다가 되는 거죠. 고객은 많으니까. 그래서 한 개 회사가 많은 고객 간의 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기는 각종 대량 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거나 수납해주는 서비스를 맡는다. 예, 맞고요. 지급 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들은 급여를 지급하는 일반 기업체나 배당금 지급 업체 등, 그리고 은행을 통해 당행 계좌간. 자, 당행 계좌간이 아니라 아까 얘기를 해서 당타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체에 대한 서비스 제공받는 것이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여러분이 그 펀뱅킹과 CMS 공동망을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7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스마트 뱅킹이 됩니다. 스마트 뱅킹은 우리가 현재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 이런 걸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이제 스마트 뱅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용 대상은 개인 및 개인 사업자예요. 그리고 인터넷 뱅킹은 기존에 가입한 고객만 이용이 가능한 게 아니라, 가입한 고객은 당연히 쉽겠죠. 그냥 어플만 다운받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제 가입하지 않은 고객은 은행에 가가지고 신청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플 다운받고 하면서 하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없어졌고요. 없어졌고, 스마트폰 안전수칙에 따르면 블루투스나 무선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 사용 시에만 켜놓는 것이 좋다. 이건 이제 보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8번 보도록 할게요. 일정의 화폐 가치를 전자기호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품을 구매한 대가로 지불한 현금 대체 수단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자화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전자화폐의 성격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유통성 이런 것들이 범용성 이런 성격들이 좀 있고요. 익명성이 있고, 익명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양도가 가능하겠죠. 불가능이 아니라 양도 가능하고요. 결제 완료성과 안전성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그죠? 펀뱅킹, 스쿨뱅킹 해가지고 전자금융 용어부터 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자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